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경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봉관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는 숙도 많은 공대교수로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도중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환 부교수를 1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동경대학 의학부에 개건 조교수로 2년간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1980년대부터 연기 나는 숙덤기 연구를 시작해서 그 뒤 1990년도에 연기 나지 않는 숙덤기를 이렇게 시대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 나지 않는 이렇게 전기 숙덤기, 이때는 크기가 노트북만 했습니다. 이때 제가 저술한 책은 생명공학 항암숙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숙덤기를 노트북만한 것을 이렇게 스마트폰 크기로 줄이면서 이제 휴대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저술한 책은요, 숙덤요법이 되겠습니다. 그 뒤 2010년대에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 했던 이러한 전기뜸기가 2%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뜸기를 컨트롤러를 이제 여기 있는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이렇게 컨트롤러를 대단히 소형화해서요, 이렇게 옷 안에 들어가면서 또는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충전을 하면요 3, 4일 이렇게 이동하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전기구 이런 뜸기가 이렇게 2% 부족하다 해서 이런 직접구를 도입하게 됐고요. 이러한 직접구 전기구를 함께 쓴 이러한 책 암숙덤법을 새로이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러한 간암, 담낭암, 숙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메일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제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요? 그것은 이러한 간암, 담낭암,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한 한의학적 접근법, 그것을 제가 숙덤법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술 후 이렇게 애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간암, 담낭암 이란 숙덤법의 이제 최종 요약은요, 먼저 1단계는 통증을 완화하고 넓은 부위에 열충격 단백질을 형성하는 것은 전기구가 참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래서 전기구를 사용하는 단계와, 그리고 이제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 암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암 세력을 약하는 직접구 이란 단계, 이란 두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구도 여러 전기구가 있고요. 또한 직접구도 여러 직접구가 있습니다. 어떤 전기구든 어떤 직접구든 동시 사용을 하셔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간암, 담낭암의 이러한 차이. 간암은요, 우리가 피부에서 가까이 있고, 그래서 겉에 있고, 겉에 있으면 전기구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효과를 내기 쉽습니다. 담낭암은요, 이렇게 간 뒤에 있고, 그래서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구로 숙돔을 해도 열 효과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극경맥 이론으로서 이렇게 혈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치료법이 직접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담낭암에는 직접구가 더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직접구 재료는요, 이렇게 좋은 뜸숙과 그리고 숙돔 홀드, 이렇게 우리가 혼자서 숙돔하려면 이렇게 숙돔 홀더가 필요합니다. 뜸봉을 만들었어요. 이 뜸봉을 앞에 이렇게 끼우도록 합니다. 곧 이렇게 실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뜸봉의 크기는요, 원래 이렇게 쌀알 크기, 미립대, 쌀알 반 크기, 반 미립대, 요 크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몸에는 이렇게 자기 손으로 길이를 재는 이렇게 치수법이 있습니다. 그걸 덩신법이라 합니다. 한치는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 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치 반은요, 이렇게 두 손가락 끝 요 폭을 말하고요. 두 치는요, 세 손가락의 이 끝 폭을 말하고요. 세 치는요, 이렇게 네 손가락의 뿌리 있는 요 폭을 말합니다. 간암 숙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앞에서 보는 뜸자리와 등에서 보는 뜸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암이 발생하는 부위는 이 복부이거든요. 그래서 복부에 이러한 뜸자리와 그 뒤 등에 하는 뜸자리,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치료하는 원격 뜸자리, 그리고 또한 이렇게 관은 이래서 배꼽 아래 하는 또한 또 다른 방법의 이렇게 숙돔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일별로 나누어서 숙돔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낭암도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나누죠. 먼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간암, 담낭암, 요일별 숙돔법. 뜸봉 크기는요, 쌀알 크기 미립대, 그리고 첫 주는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뜸자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한 뜸자리에 한 장씩 처음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둘째 주가 안 됩니까? 좀 몸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제 두 장씩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석 장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직접구 숙돔은요, 강력한 내장 운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을 이렇게 자기 몸에 맞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힘써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뜸자리가 있는데요, 이 월요일 하는 뜸, 그리고 화요일 하는 뜸, 수요일은 쉬고요, 다시 목요일에 반복, 금요일에 반복, 이제 토요일은요, 이렇게 관원이라는 뜸자리, 이렇게 나누어서 숙돔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월요일, 목요일 뜸입니다. 이것을 저는 등산에 비유했어요. 제1 공격 루트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간암, 담낭암, 이 뜸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백회, 양지, 중한, 곡지, 족삼리. 이렇게 해도 낫는 분은 또는 좋아지시는 분은 월등히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자, 백회, 일열, 양지, 중한, 곡지, 족삼리를 상세히 말씀드리죠. 먼저 백회는요, 여기 숙dom을 하면요, 이렇게 생체 흥분물질 도파민 호르몬과 또한 우울증 치료 이렇게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이렇게 전문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백회 뜸을 하면요, 이것은 갖고 있는 통증도 완화되지만 숙덤을 함으로써 생기는 숙덤 통증이 있습니다. 그 통증을 약화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뜸자리입니다. 백회뜸 자체로 이러한 놀라운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숙뜸을 시작한다 이렇게 똑똑똑 녹화할 때 어디에 하느냐? 백회에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알리는 뜸자리이고요. 우리가 두통, 우울증, 치매, 인지증이라죠. 이러한 치료에 대단히 유효한 뜸자리입니다. 이제 요 그림은요, 이 가운데 검은 것은 백회 뜸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회 여기 이마 쪽이거든요. 요 백회와 사신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신총은 4개의 신기한 그러한 잘 듣는 뜸자리다 해서 사신총이랍니다. 백회의 이 동쪽은 서쪽은 남쪽은 북쪽은 해서 우리가 방위에 보면 동, 청룡, 서, 백호, 남, 주작, 북, 현무 이런 개념이 있듯이 이 중요한 백회 뜸도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뜸석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비비가지고요. 이렇게 홀드에 이렇게 끼웁니다. 그래서 라이터에 불을 붙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머리에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이때 밑으로 내려가지요. 그럼 여기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백회에 혼자서 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백회에 뜸을 하시면요, 몸 어디라도 이러한 숙뜸 홀드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다음은 양지와 중안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는 3초경이 있습니다. 3초경이라는 것은 상초, 중초, 하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상초는 우리가 심폐 기능, 중초는 소화 기능, 하초는요 이렇게 배설 기능. 배설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대장이나 그리고 방광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배설 기능이죠. 이런 것을 애열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숙덤을 시작해서 이제 백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몸에 할 텐데 몸에 애열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도 이제 추운 겨울날 갑자기 움직이려면 장애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애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열하는 몸의 뜸자리가 양지, 특히 왼쪽에 있는 양지에서 자, 양, 좌, 양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환이라는 뜸자리가 있습니다. 중환은요, 이렇게 부회를 하는데 오장 육부의 병이 나면 이렇게 중환에 뜸을 합니다. 결국은 소화기 장애가 생기면요,
이렇게 중간에 떠말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고생하신 분은 소화가 잘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니 또 식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의 이렇게 리듬이죠. 이때 소화가 잘 되면요, 식욕이 정대됩니다. 자연히. 그래서 이 중간에 뜸을 하면 소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다시 또 묻고 싶어하는 식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암은 소멸하지 않습니까? 암은 소멸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반대 방향으로 소생하는 쪽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소화를 잘하면요, 얼굴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맑고 깨끗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 뜸자리가 예를 들면 배꼽과 명치 사이 그 중간이 중간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뜸자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약간 위일 수도 있고 약간 아래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그 뜸자리가 상완, 중완, 하완 이래서 이 모두가 이렇게 밥통, 위장에 대단히 중요한 뜸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벗어나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인맥 라인만 정확하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 완, 회, 양, 완, 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뜸자리입니다. 이제 양지 뜸자리는요, 이 원래 시작점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넷째 손가락의 손 이렇게 바깥쪽 모서리 요 모서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손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등에 요 손목에 보면요 주름이 있지요. 그 주름에서 찾는데요, 가운데는 아닙니다. 가운데는 우리 손을 만져보면요 이렇게 이 인대가 있고 그 인대의 이제 어느 쪽입니까? 바깥쪽에 보면 움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뜸자리가 양지 되겠습니다. 특히 좌양지가 중요한 뜸자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렇게 중완이 있습니다. 배꼽과 명치 사이에 중간에 중완인데요. 가운데 밥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뜸자리가 약간 위에 올라가면요, 여기 상완 이렇게 또 약간 더 처지면요 하완 이렇게 전부 다 이 밥통의 중요한 뜸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홀더를 이용해서 배가 나온 분들은 이 배 떠마기가 여간 힘들지 않지요. 이렇게 홀더를 사용하면 참 편리합니다. 이제 곡지와 족삼리 말씀을 드리죠. 이 월요일 뜸은 이렇게 자 백회로 시작한다. 그리고 양지에 이렇게 몸을 애열시키고 이제 중간에 소화를 잘 되게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중요한 뜸은 끝났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양완해라 한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가 이 복부에 모여 있습니다. 이 모여 있는 피를 다시 머리의 피는 위로 보내고 팔다리에 있는 피는 팔다리로 보내고자 하는 뜸자리가요, 곡지와 족삼리입니다. 마치 운동을 마치면 우리가 정리운동 하죠. 이렇게 마칠 때 하는 뜸자리입니다. 피를 관리하고 이런 것은 현기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여러분 곡지는 머리에 작용합니다. 피를 머리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또한 족삼리는요 다리에 작용합니다. 하체, 강근함 여기에도 역시 각각 작용합니다. 이제 곡지를 말씀드리면요, 곡지는 이렇게 이 팔을 90도로 이렇게 꺾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팔꿈치가 있는데요, 팔꿈치에 주름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 주름 시작하는데 감아보면요, 이런 온폭파입니다.
그래서 그 움푹 파이는 데가 이렇게 굽어진 연못 해서 곡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에 뜸을 하면 이 얼굴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도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에 족삼리입니다. 족삼리는요, 이렇게 보시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무릎을 감쌉니다. 크게 감싸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감싸면 이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이 밑을 향하는데, 이때 셋째 손가락이 두 인대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와 넷째가 인대를 만지게 되고, 이 가운데 손가락이 움푹 돌아가는 곳이 이렇게 족삼리입니다. 다리에 있으면서 족삼리라 머리와 복부와 하체 이 세 개의 기능을, 그래서 삼리 하는 뜸자리입니다. 이제 월요일 뜸이 마쳤습니다. 월요일 뜸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이 백회 뜸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 자체적으로도 치료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한 뜸을 해서요, 이렇게 결국은 식사를 하자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몸 스스로의 환경, 면역력을 높이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이제 화요일 뜸은요, 그리고 또한 금요일 뜸은 이제 제2 공격 루트로 이제 더 깊이 이래 들어가자는 내용이죠. 여기에는 이런 뜸자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요, 격수라는 뜸자리와 명관이라는 뜸자리. 격수는요, 이렇게 혈회 이렇게 됐습니다. 피의 고장이 날 때, 피. 무슨 말이냐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음식을 못 들고 이러면요, 피가 당장 반응을 합니다.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되면요, 서양 의학에서도 수술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해서 쩔쩔 맬 때 있잖아요. 이 격수, 이래 등이 있는 뜸자리인데요, 숙뜸을 이렇게 하면요, 다음날 즉시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쑥 올라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이런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제 명관이라는 뜸자리가 있는데요, 명관, 목숨하고 관계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36종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비병을 보면요, 소화기 관련 병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치는 대단히 뛰어난 뜸자리가 명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뜸자리는요, 먼저 숨어있는 암에 이렇게 치유를 하려면 먼저 피를 원상 회복시켜야 됩니다. 좋은 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일어난 자리를 이제 뜸을 하죠. 이렇게 어깨 등이죠. 이렇게 보면 등에 이렇게 뼈가 있죠. 이걸 우리는 뭡니까? 어깨뼈 이렇게 말하든지, 또는 이렇게 이런 뼈가 있잖아요. 여기 하단에 이 견갑골, 이 하단과, 그리고 여기 좀 수직으로 보이는 선이 방광경맥의 제1선입니다. 그래, 그 선이 마주치는 점이 여기가 바로 격수, 대단히 중요한 뜸자리죠. 피를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가 이제 원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해주는 이 뜸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 뼈가 이렇게 견갑골이 좀 튀어났지 않습니까? 그 모서리 여기도
그 모서리 이런 자리가 바로 격수 뜸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명관입니다. 명관은 이렇게 배꼽과 신골이랍니다. 배꼽과 명치의 가운데 중환, 이 중환에서 있잖아요. 이 옆에 측면, 이래 옆구리로 이동합니다. 그 옆구리와 만나는 이 점, 특히 우리가 갈비뼈가 있다 아닙니까? 그 갈비뼈 바로 뒷니다. 그러면 갈비뼈가 이제 이렇게 없거든요. 그 점을 말합니다. 이렇게 뜸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뜸자리 태충, 이렇게 충이라 하면요, 이렇게 맥박이 톡톡 이렇게 올라오는, 손으로 만져서 이 느낌을 알 수 있는 뜸자리에는 이렇게 충자가 들어갑니다. 충자, 찌른다는 뜻이죠. 찌를 충. 그래서 예를 들면 맥박이 찌르는 데 말합니다. 태충은요, 간경맥의 원혈입니다. 여러분, 지금 간암 아닙니까? 이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치료혈은 원혈을 써야 된다. 이것이 황제내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렇게 태충은 원혈인데, 원혈은 발생된 이 간암이 있는 부위하고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까이 있는 아시혈보다도 더욱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이때 이러한 이 간경맥의 에너지가요, 태충에 뜸을 하면요, 머리속까지 파고듭니다. 당연히 간을 거치고 눈을 거치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태충이 엄지발가락 위에 있습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그 사이가 이렇게 움푹 파인데 바로 위에 여기에 이래 손을 대가지고 맥박을 이래 보면 톡톡 뜁니다. 그것이 대충입니다. 크게 맥박이 뛴다는 뜻이죠. 자, 이때 여러분 이거 보십시다. 이때 머리가 아프고요. 이 간경맥이 열에 흐릅니다. 이 경맥상으로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지럽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지럼증도 있고. 그리고 또 얼굴을 지나죠. 그래서 얼굴에 때가 끼인 것처럼요. 이렇게 좀 검습니다. 그리고 목을 이리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 이렇게 마릅니다. 자주. 그러면 또한 이 간이 나쁘면요. 간이 나쁘면 요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고환이 당깁니다. 고환이 당긴다. 다른 말로 하면 고환이 간지럽게 느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간경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혈, 태충에 반드시 뜸을 해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간이 나쁘면 이렇게 장부의 병은 뭐냐? 이 간이 나쁘면 간은 침묵의 장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침 가슴이 거득하고 답답합니다. 가슴. 이게 소화가 안 되나? 이렇게. 그런데 구토와 설사가 있습니다. 이리 되면 이 간이 안 좋은 걸로.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면 이거는 것은 간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간경맥의 원혈은 태충이었습니다. 근데 태충하고 짝을 가지고 쓰는 경혈 뜸자리가 광명입니다. 이 간경락을 정폭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정폭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은요, 담경맥의 낙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담은요, 표리경맥이라고 합니다. 간경맥과 담경맥은 표리, 예를 들면 하나는 밖에 하나는 안에, 예를 들면 부부 이런 개념이죠.
표리경맥이다. 만약에 이것이 합세하면 큰 에너지를 흐르는데 그걸 전폭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광명은요, 간암의 제2 치료혈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이 옆구리입니다. 옆구리를 흐르는 이 경맥이 머리도 옆을 흐릅니다. 거기는 척 두통, 우리 옆 머리 두통 이렇게 있으면 이거 전부 다 담경맥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경맥의 원혈은 원래 여기에 구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좀 간에 이렇게 암이 생겼다, 큰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현재 태충혈 갖고 이렇게 이 경맥을 태충혈 갖고 이 간의 이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은 노력합니다. 이때 경맥 이론에 의거하면요, 표리경맥,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간은 표리경맥이 담경맥이 됩니다. 이 담경맥이 이렇게 도와주는 밸브가 있어요. 밸브. 우리가 물을 공급해주는 밸브. 마찬가지로 피를 공급해주는 밸브가 어디 있냐? 광명에 있습니다. 광명. 자, 중요한 뜸자리인데요. 이 광명은 이 측면에 보면 발의 측면 바깥쪽입니다. 이러면 이 바깥쪽 복사뼈, 요 첨두와 이 무릎도 옆에 보면요, 뼈가 하나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걸 양릉천이랍니다. 양릉천. 이 두 거리의 3분의 1 되는 점, 여기 광명입니다. 한의학은 4분의 1 되는 점 하니까 대단히 우습게 들리죠.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 근방만 가면 이 간경맥을 이렇게 바로 위에도 간경맥이고 밑에도 이게 담경맥이거든요. 알아서 이렇게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광경맥, 이 담의 광명 뜸자리에 뜸을 하면요, 이 경맥의 이러한 기혈, 특히 피가 있잖아요.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러한 간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걸 정복작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담낭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담낭암은 구허라고 하는 이 원혈이 있습니다. 담경맥의 원혈. 이것은 담낭암의 제1 치료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 말씀을 들으시면 뭔가 법칙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경맥의 장부가 병이 나면요, 바로 원혈을 써야 되고, 근데 여러분, 담낭암은 간 뒤에 깊은 곳에 숨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뜸으로서는 이렇게 원혈을 공급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꼭꼭 숨어 있는 것은 바로 한의학의 경맥 이론입니다. 한의학의 경맥 이론으로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경맥 이론으로 치료하는 것, 호기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림상으로 이렇게 담낭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하면요, 이 경맥이 흐르는 여기에 있는 구허가 바로 그 치료하는 제1 치료 뜸자리가 됩니다. 구허는요, 이렇게 바깥쪽 발목의 복사뼈, 그렇게 바깥쪽 복사뼈 있으면 그것의 이렇게 앞쪽에 아래에 있습니다. 앞쪽 아래. 그래, 만져보시면 이렇게 맥이 띕니다. 구허. 자, 이 담경맥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요, 이 허리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구리 아픔 및 붓기가 있으면요, 이 옆구리가 아프고 또는 붓는다 하면 이거는 담경맥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얼굴색이 윤기가 없습니다. 이 보시면 뺨에 이렇게 경맥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얼굴이 검으면서 이렇게 마치 세수를 안 한 것처럼 지저분하다 합니다. 그리고 넷째 발가락이 아프답니다. 이 경맥이 바로 넷째 발가락을 흐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면 이것은 담경맥의 이상을 의심해 봐야 되며, 이런 경우는 그냥 구허 이렇게 바깥쪽 복사뼈 앞쪽에서 아래로 만져보면 움푹 들어가는 그 구허, 거기에 뜸을 하시면 이렇게 치료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담낭에 이렇게 병이 생겼다. 장부의 병을 보시면 이렇게 목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나 겨드랑이, 이 겨드랑이 이쪽에 멍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멍울이 생기면 이렇게 장부의 병이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구는요, 담경락의 전폭작용을 하는 뜸자리. 여구는 간경맥의 낙혈, 바로 낙혈은 뭐죠? 표리경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밸브 역할을 하는 뜸자리. 표리경맥이 합사해서 이제 혈이 전폭돼서 흐르고, 이러한 담낭암의 제2치료혈이 됩니다. 이 여구는요, 이렇게 간경맥이니까 안쪽 복사뼈에 있습니다. 안쪽 복사뼈에서, 자, 여기 보시면 손가락 뿌리의 4개 폭은 3치이지요. 그리고 또 손가락 끝의 3폭은 2치이지요. 합하면 5치. 그러므로 이렇게 복사뼈, 안쪽 복사뼈에서 5치 되는 이 뜸자리가 거기 바로 여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담낭암 케어 뜸자리는 핵심은 이렇게 구호 뜸자리입니다. 구호가 이렇게 지금 위기에, 이 담낭암이 생기면 위기에 이렇게 빠지게 되죠. 이때 구호 원혈뜸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이렇게 표리경맥, 담은 간하고 이렇게 표리가 됩니다. 그래서 간담이 되죠. 간의 바로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낙혈, 여기 있는 여구가 됩니다. 여구의 뜸을 하면요, 이렇게 간의 에너지가 어디로 된다? 이 담의 에너지에 합세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담낭암을 치유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암들이 이렇게 뭡니까? 2차 전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2차 전이 하는데도 이러한 여구라는 이 뜸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제 간수와 담수를 말씀드리죠. 여기 유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중국식이나 일본식 표현 방법이고요. 우리나라의 표현 방식은 우리가 간수, 담수라고 읽습니다. 일단 간수는요, 간암 재발 방지 뚜껑입니다. 그래서 리버, 리드, 포인트, 이 등이 있는데요. 이 등은요, 이렇게 이 병기가, 우리가 병의 씨앗 있죠. 이 뿌리, 이것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는 얼씬 못하도록 이렇게 뚜껑을 닫자는 거죠. 자, 간암에는 간수, 담낭암에는요, 담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견갑골
하단이 뭐냐니까 이게 격수입니다. 격수 하나 빠지는 것, 비어있다 했습니다. 그 비어있는 그 바로 밑이 이제 간수, 또한 그 밑이 담수입니다. 이 혼자서 하기 힘들죠.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홀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등에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요령은요. 자, 이 격수는 견갑골 하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수는요. 우리가 뒷짐을 질 때, 이 뒤에 손을 들어갈 때, 이때 이 뒤에 손이 되는 쪽이요. 이 신수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반이 비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격수와 신수 가운데가 간수, 또 그 가운데가 담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요일은요, 이렇게 쉬는 날로 했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뜸법입니다. 안 쉬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더 위험을, 너무나 고된 이 강행군은요, 이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게으름 피우면서 숙덤하는 것이 몸에 최고로 좋습니다. 단지 숙덤이 방법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자, 수요일날 이렇게 저녁에 혹시 잠이 안 온다 하면요, 드라마 보시면서 이렇게 실면 한 뜸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면, 잠을 잃어버렸다. 그래, 이렇게 뜸을 하시면 깊은 잠을 자실 수 있고요. 이렇게 피부 미용에도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게 발바닥에, 발 뒤꿈치에 한가운데 족심이라지요. 그 족심에 뜸을 하는 이 뜸자리 이름은 실면, 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뜸을 합니다. 발바닥은 원래 여기 용천혈이 있고요. 이러한 용천혈은 신경맥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신경맥은 이 전부 다가 신경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피부하고 관계 있습니다. 얼굴 피부 특히 좋아집니다. 이제 토요일 뜸입니다. 이것은 제3의 공격 루트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백회뜸을 해서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중화를 해서 식사를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일 뜸은요, 더욱 강하게 이제 몸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경맥 이론을 가지고 표리경맥으로서 원혈과 낙혈을 가지고 합세해서 이제 그 고장난 장부에 우리가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제 제3의 공격 루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원뜸인데요. 관원뜸은 뜨겁습니다. 뜨거우니까 이것이 대단한 효과가 있는데요.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로 여러분 목성금병에 살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천천히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원뜸 자리는요, 비, 간, 신 세 개의 음경과 인맥이 만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는요, 정혈 360개, 신혈, 기혈 한 200개, 도합 약 600개에 육박하는 그런 뜸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뜸자리는 바로 관원이 됩니다. 관원은요, 이 원기에 관계한다. 오장육부의 모든 원기가 이곳에 다 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뜸자리고요. 오랜병, 진짜 끈질긴 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관원 뜸자리로 났습니다. 이때 관원의 뜸을 하면요, 온몸을 짜는 듯한 밀킹 액션, 그 기능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뜨거우니까 여러분, 뜨거움을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진짜 공덕입니다.
이렇게 치미병 뜸이 있습니다. 병이 오기 전에 치료하는 뜸, 그것을 우리는 관언이라 합니다. 관언. 배꼽에서 새치 아래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포 DNA는 내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암이든 중풍이든 관언뜸입니다. 해마다 봄, 가을, 환절기에 관언뜸을 합니다. 관언뜸은 보통 하루에 10장씩, 토요일에 처음에 여러분 한 5장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30일간 300장을 뜸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뜸을 안 하고 오직 관언뜸만 할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월, 화, 수요일 쉬고, 그 다음에 목, 금, 이제 토요일에는 이렇게 관언뜸을 할 때 한 5장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언뜸은요, 발병하기 전에 모든 병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옛말에요, 관언뜸 3,000장이면 안병이라도 낫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뜸을 하면요, 아까 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뜸하는데 비용이 한 장당 3원 정도 또는 많아도 5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합해도 50원, 100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주일 나눠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야말로 하루로 나누면요, 30원, 50원, 이렇게 100원 이 정도입니다. 이제 이런 간암, 담낭암은 이렇게 정기구로 해보니 뭔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직주구를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술한 책 암숙돈법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간암과 담낭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폐암과 대장암 이러한 숙돈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